자, 머니쇼 시크릿 투자백서 비밀스럽지만 성공 가능한 비밀스러운 투자 기법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언제나 시청자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것을 알려주마 MPL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어떤 MPL을 골라야 되는가에 대한 저희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MPL도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을 베이스로 깔고 가니까 어떤 부동산을 고르는 게 좋은가. 근데 사실 그게 그 초미의 관심사거든. 그렇죠. MPL 투자하시는 분들. 네. 내가 투자하는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네. 사실 이거를 뭐 여러 물건지에 대한 위험성이나 수익률이나 안정성이 각 동등하다면 뭐 해당 물건지가 뭐 좋다 나쁘다를 고를 필요 사실 없는데,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사실 내가 왠지 정이 가는 물건지가 있거든. 네, 그리고 거기에 넣고 유독 또 싶거든요. 물건을 또 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물건을 저희가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 물건에 우리가 물건을 선택하는 어떤 기준이나 방향이 실은 시장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럼 오늘 그런 노하우를 공개를 하시는 겁니까? 예, 드디어? 뭐 얼마든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PL을 알면 경제가 보인다. 이렇게 좀 써놨는데요. 네. 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중에서도 임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선호하게 되고요. 또 MPL도 마찬가지로 임대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의 MPL이 좀 더 선호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시장 상황하고 거의 부합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금리는 올랐어요. 예, 뭐 내년에 뭐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정도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카더라 통신도 있고, 예, 그다음에 어쨌든 경제 성장률은 뭐 작년을 기점으로 계속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역 경제에 대한 부분도 부동산 사실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고, 서울권이 부동산 시장이 소리가 날 때 지역은 소리 난다고 했거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뭐 죽는 소리 난다. 예, 그래서 예. 좀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금리는 지금 상승기에 있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연초에 3.0% 예측을 했다가 한국은행에서 2.8%로 하향 네네. 조정을 했고요. 네네. 내년에는 2.6%까지도 추가적으로 그렇죠. 더 떨어질 걸로 네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경제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고요. 특히 지역 경제는 뭐 부침이 더 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일 때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들을 선호하게 되죠.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소득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또 유동자금도 좀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 좀 이제 방향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맞춰서 어떤 투자처나 어떤 투자 물건을 고를 거냐, 이런 트렌드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요건들을 좀 주목해서 보는데요. 첫 번째 이제 지역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개발 계획들은 계속 나오죠. 지금 정부에서 3기 신도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개발 호재 또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즌에 따라서 또는 지역적인 호재나 지역적인 이슈에 따라서 호재가 생기는 그런 활성화가 되는 지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호되는 물건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주거용 부동산으로 갭 투자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임대형 부동산들에 대한 수요는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들의 담보부 MPL이 꽤 인기가 있는 시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개별 물건에 대한 호재들도 있습니다. 또 부동산은 개별성이 있죠. 그래서 각 부동산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메리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소성도 있고요. 또 접근성이나 어떤 유동인구들이 돌아다니는 동선, 이런 것들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큰 특징들, 큰 고려사항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MPL 물건들을 고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어쨌든 뭐 부동산 시장이나 경제 전반에 대한 다른 상황 때문에 네. MPL 물건지에 대한 선호도도 변하게 되고, 그렇죠. 경매 낙찰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가장 먼저 유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기준들이 바뀐다. 물건을 선택을 할 때. 자, 그럴 때에는 뭐 지역 요건이나 선호 물건이나 개별 물건에 대한 특징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선별을 한다. 네. 여기에 따른 임장 활동도 충분히 필요해. 아니, 그렇지 필요하지 당연히 않을까요? 네. 예, 가서 임장 활동을 해서 주변에 이제 그 상황들도 좀 보고요. 또 인근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들 돌아다니면서 이제 시장 상황이나 물건 가격 같은 것들 또 뭐 그 기타 이제 뭐 해당 물건에 대한 변수들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고 네. 최종적으로 물건을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NPL을 주목해라라고 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NPL을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두 번째로 또 살펴볼게요. 예. 추가적으로 좀 더 보셔야 될 것들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 이제 수익형 임대부동산을 선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해당 물건들을 볼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살펴볼 거냐 하는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게 1년 정도, 1년 전후, 10개월 전후에서 8개월에서 12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1년간의 그 해당 물건에 대한 동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년 후의 가치가 어떻게 될 거냐, 요거를 기본적으로 살펴보고 저희가 물건을 들어갑니다. 지금은 굉장히 좋은데 1년 뒤에 이 물건의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물건보다는 다른 물건들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감안을 하고요. 그리고 살펴보는 것 중에 최근 5년간의 이제 낙찰 사례들을 봅니다. 주변 지역이나 이제 그 해당 물건하고 비슷한 유형의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낙찰이 됐는지를 살펴보게 돼 있고요. 뭐 1차에 바로 낙찰이 됐는지, 네, 그렇죠. 뭐 3차 만에 됐는지 뭐 이런 네. 것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세의 흐름도 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해당 지역이 상승 중인지 하락 중인지를 살펴봐야죠. 그래서 상승 중에 있는 그런 지역의 물건들을 골라야만 네. 1년 뒤에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될 수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유찰에 대한 걱정들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나 항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게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더 높다면 네. 뭐 1차례 낙찰될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이제 낙찰가를 어쨌든 저희는 높게 받아야 되면 좋긴 하겠지만 실은 채권 최고액을 넘어서기만 하면 뭐 우리가 받는 것들은 충분하기 뭐 때문에 2차, 3차에 가더라도 네.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유찰에 대한 우려를 좀 기본적으로 좀 그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조기에 낙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뭐 기일 변경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경매를 끌고 가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몇 차례 유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채권 최고액만큼 더 채울 수 있는 그렇죠.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기간 동안 있다. 이제 연체이자가 쌓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취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제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서 계속 유찰이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우선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시적인 또는 미시적인 경제 흐름도 파악해야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금리가 계속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이제 전체적인 정부의 정책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신도시 개발이나 뭐 그렇죠. 재개발에 대한 호재들이 있는지 네, 네. 뭐 그런 지역에 것들도. 대한 물동 뭐 유입 인구량이나 뭐 이런 것들 좀 확인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가 돼야 지금 뭐 그 추가로 개발되는 신도시 인근에 있다라고 하면 같이 뭐 덩달아서, 개발되고 네. 예,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지역적인 요소 봅니다. 개발 가능성. 자, 재개발을 한다거나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도시 뭐 예정지구로 지정이 된다거나 하는 이런 내용들이 생겨서 가치 상승의 요인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지역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 네.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예를 네. 들어서 뭐 재개발 예정지구로 지금 돼 있는 지역에 대한 경매 물건이 NPL 물건이 나왔다. 네. 그럼 이미 그 예정 호재들에 대한 가격 변형이 이미 제 감정 평가에 포함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부동산은 크게 3번 오르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네. 처음에 계획을 발표하면 한 번 오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그 계획이 진행이 원활하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계획을 발표했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면 삽을 뜨면 네네. 한 번 더 오르게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서 세팅이 끝나면 그때 이제 또 한번 오른다.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뭐 계획이 발표되고 지정이 됐다고 해서 그걸로 수익이 다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부동산을 한번 사면 꾸준히 오르는 거 말고 속칭 얘기하는 톡톡톡 튀어 올라가는 만큼의 수익률이 상승되는 효과가 3번 내지 4번은 있다라는 속설이 있는 만큼 네. 일단 지구가 뭐 지정이 되더라도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보다 더
미래 가치가 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반영이 돼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호재가 될 수도 있다. 그거는 네, 뭐. 그렇죠. 이제 장기적으로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이제 물건들을 좀 살펴봐야 될 네네네. 거고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물건이 경쟁력이 있느냐. 실은 해당 지역에 뭐 유사한 어떤 물건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면 이 기타 물건들 중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이제 상대적인 것들을 좀 봐야 될 거고요. 아, 그렇죠. 이것도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뭐 한 개의 역세권에 빌딩이 여러 개가 있다. 근데 네. 비슷한 규모와 비슷한 연면적의 물건지가 여러 개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이게 다른 물건지에 비해서 뭐 노후화가 돼 있다거나 하자 보수가 많다거나 아니면 뭐 공사가 막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역 옆에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네,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 수익형 부동산에 이제 입주했는 그 업종의 종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안정적으로 임대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입점해 있는지 또 위험성이 있는 업종은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네. 언급하셨던 것처럼 하자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제 그 노후화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관리비나 세금 같은 것들이 많이 연체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놓치기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살펴봐서 이제 그런 비용들을 다 부담하고라도 수익이 충분하게 그 확보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뭐 좋은 물건지를 받아온다. 그게 노하우다라고 뭐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냥 단순하게 눈에 좋아 보니까 이게 좋은 거다 이게 아니군요. 네, 정말 그렇죠. 많은 과정이나 이 선별에 대한 조건을 염두를 해두고 물건을 찾는다. 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위험 요소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고요. 자, 이제 위험 요소들을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 일단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배당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실은 순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선순위가 누구냐. 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이제 경매를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국세지방세가 이제 제일 우선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 임차인에 대한 선순위 또 그 다음으로 고려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순위 근저당권을 잡아오니까 이제 그거까지 고려를 한다면 우리 이제 순위가 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우리 여기서 앞순위에- 얘기하는 선순위는 예. 1순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법적으로 그렇죠. 우선하는 선순위를 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 우리보다 더 앞서는 순위가 있는지를 확인할 몇 필요가 개가 있습니다. 있는지.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고려되는 국세지방세나 뭐 임차인에 관련된 보호를 할수 보상금, 있는, 네네. 네,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거고요. 그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걸 우발부채라고 이야기하는데 등기되지 않는 권리사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예상 낙찰가보다 하회할 경우 이게 이제 그 많이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유찰된다. 계속 유찰이 돼서 못 받게 될 경우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초기에는 발견 못했는데 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설물 예상치 못한 노후화 또는 그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데에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있다고 하면 그게 이제 경매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낙찰가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들을 같이 고려를 해서 제가 물건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앞서 봤던 이 그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얼마만큼의 시장성이 있는지를 볼 거냐를 갖고 한번 설별을 한 다음에 그 물건지 중에서도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없는 걸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개별 물건에서 확인해야 될 추가적인 위험 요소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대비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게요. 위험에 대한 대비도. 네. 자, 그러면 이런 위험성을 어떻게 이제 해치를 할 거냐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자, 일단 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은 그 최우선 보증금 배당 또는 저세공과금, 그러니까 국세지방세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임차인 보증금 같은 경우들은 이제 일단 빼야 되겠죠. 수익에서. 네. 네, 그리고요. 두 번째 이제 예상 낙찰가를 밑돌 경우는 방어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어 입찰 전략에 대한 것들 이제 좀 뭐 마련을 기회 변경을 해야 되고요. 한다든지.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해당될 거고요. 그다음에 해당 물건에 대한 붐업 조성을 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 요거는 이제 작업이 좀 필요한데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입한 물건이 낙찰가가 좀 낮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 실은
해당 물건에 관심이 많고 물건에 대한 가격들을 좀 많이 물어보러 다니거나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될 네네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해당 지역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붐업이 조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뭐 그 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지역적인 개별적인 호재가 있어서 해당 물건의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기면 아무래도 낙찰가가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담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만약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채무자가 실은 내 물건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게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간혹 이제 그 목적물 해당 물건을 그 손상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강제 관리를 저희가 신청할 수가 있고요. 또 이 경우는 경매 방해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지를 해서 당신이 이렇게 하게 되면 경매 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강제 관리를 신청을 해서 그 관리인이 이 물건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네네. 이런 방법들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NPL 물건을 선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을 살펴봤는데, 자, 시장 상황에 맞게끔 이런 트렌드도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 경제에 대한 부분들, 거시적인 미시적인 어떤 경제 흐름들도 다 동향을 파악해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해당 물건지가 어느 정도 선별이 됐다면 그 물건들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위험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쭉 나열해 주셨는데, 집이 없으신 분들이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편하겠군요. 예. 네. 뭐 결론은 투자에 대한 시기나 금액 같은 것들은 투자자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만, 만약에 집을 유입을, 그러니까 그쪽 경매를 받아갖고 경매 낙찰을 받아갖고 좀 더 싸게 NPL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의 어떤 주택 시세보다는 이후에 방향성이 어떻게 될 건지를 고민한 후에 결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또 이 실제 사례, 예. 네, 실제 사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따끈따끈한 사례를 통해서 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분은 이제 그 공인중개사, 중개업소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그 흔히 얘기하는 복도방 사장님. 네, 그러니까 네네. 이분은 부동산으로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네. 부동산에서 굉장히 아시고요. 또 물건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까다로우시기도 하셨고,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더 편했죠. 왜냐하면 저희가 물건 선택하는 거에 대한 옥석 가리는 어느 정도 눈이 있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저희 아카데미 오셔가지고 MPA를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매매를 주로 하셨고, 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경매에도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경매 경험은 있으신데 MPL은 처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MPL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경매 경험이 있으셔서 좀 이해가 빠르셨어요. 그래서 꽤 매력이 있겠다. 또 경매보다는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셨던 게 뭐냐면, 경매는 낙찰을 받는 거는 좋은데 낙찰을 받아서 매매를 해야, 되팔아야만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는 이제 매매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겁니다. MPL은 낙찰을 받으면 바로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1억을 투자해 보시겠다고 해서 시작을 하셨고, 이분은 그 수원에 있는 물건을 고르셨어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물건인데, 여기를 한번 보면 자,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수원의 정자동이면 그 구도심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대부분 이제 일반 주택단지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이제 신규로 지어지는 그 여기는 뭐 아파트였습니다. 역세권으로 따지면 한 2차 역세권 정도로 들어가겠네요. 500m 예, 뭐 이제 그렇게 보셔도 되고, 넘어가는. 이제 네. 뭐 교통편도 접근성도 좋은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인근의 대부분 뭐 이제 그 관공서도 있고 주택 그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데 현대화된 주거 시설이 좀 부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실 저 물건지 자체가 좀 현대화된 시설 중에 좀 괜찮은 편이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호도가 좀 높은 지역이어서 여기를 권해드렸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투자를 하셔서 투자 소득은 1,560만 원 정도 네네. 받아가셨고,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네, 11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그
이 집을 직접 유입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이런 물건들 저희가 계속 그 확보를 할 거니까 지금은 시점상 그냥 배당만 받는 걸로 하고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또 그 선호되는 지역들이나 원하시는 물건이 있으면 그때 한번 유입을 고려를 하자라고 보내드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례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두 번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그 고정소득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담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은퇴에 대한 걱정이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 지금 자영업 하시는 거 이외에 좀 안정적인 추가적인 소득을 좀 만들어내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카데미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억 4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셨고요. 이분에게는 제가 여관 건물을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숙박업. 네. 네. 자, 한번 여기 볼까요? 자, 이 지역인데 여기 여기가 지금 보면 경기도 이천이죠. 예, 모텔이 있고요. 뭐 오피스텔 있고 여기 이제 주택단지들 사이에 이 교차로가 있는 곳에 이 호텔, 그러니까 모텔이나 여관 같은 숙박시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좀 많고 네. 이쪽에 숙박업이 좀 잘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뭐 그 흔히 얘기하는 뭐 러브호텔 뭐 이런 건 네, 아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쪽에 몇 개가 산재해 있었고요. 네네네. 여기 이제 카페나 유흥시설들이 있어서 이쪽이 뭐 유동인구도 좀, 많고 네네네. 이런 숙박업에 대한 수요들이 좀 있었다. 상당히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 지역을 권해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투자를 하셔서 11개월 정도 회사하는 데까지 기간이 걸렸고 투자 수익은 3천만 원 정도 보셨습니다. 3천 정도, 1억 4천을 투자해서 11개월 만에 그러니까 3천만 원에 대한 수익을 얻었던 물건지 사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두 사례를 빌어봤을 때 지금 투자 기간이 다 11개월이에요. 네. 그래서 1년이 안 되는, 지난번에도 사례를 설명하셨을 때 1년이 안 되는 투자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무조건 1년 언더로 뭐 수익을 회수할 수 있다,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오해를 또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간에 따른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 통상적으로 이제 경매를 통해서 이제 낙찰이 돼야만 저희가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매 기간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물건에 따라서는 이제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8개월에서 12개월. 그래서 이제 통상 10개월 전후 정도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편하게 생각해서 한 1년 통상적으로 잡으면 될 거라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 지금 저희 방송에서 캐리 트레이드하고 네. 그다음에 MPL하고 지금 두 개를 다 다루고 있잖아요. 네. 속성도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흐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조금씩 지금 뭐 다른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 얘기는 두 가지 상품, 우리가 위험을 항상 생각을 할 때 네. 상품에 대한 위험도 생각하지만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들은 생각은 이 두 개에 대한 상품을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뭐 한 5천 원 한다 그러면 2,500, 2,500 이렇게 찢어갖고 각각 가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세요. 박준 전문가님 생각하시기는 어떠세요? 네. 네, 저기 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그 한 계약 들어 진입하는데 필요한 증거금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 네네. 증거금만큼만 정확하게 그러니까는 뭐 잉여 자금 없이 네네. 정확하게 세팅해 두시고 나머지 금액은 뭐 NPL로 투자하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계약에 12,500불에 다음 1,500만 원 조금 안 되니까 네. 1,500 정도를 띄워놓고 나머지는 다 뭐 네. NPL 투자한다든지 뭐 같은 개념 아닐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방송하면서 느끼는 게 그 캐리 트레이드는 롤오버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롤오버에 해당되는 연체이자 반드시 발생하는 이 연체이자를 수익으로 하는 거기 그럼 때문에 둘 다 사실 이자 따먹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시장 상황에서 꽤 메리트가 있는 투자처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는 구축하고 분산하는 가는 게 차원에서. 좋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하면 둘 다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의 자산을 탄탄하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봤는데 뭐 캐리 트레이드든 NPL이든 오늘은 조금 심도 있는 얘기를 해봤어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갖고. 자, 얼마만큼 이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분명한 거는 재미없지만 안전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투자 처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연평균에 대한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위험과 수익률이 다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조금 더 안전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방송 중이든 방송 끝난 후든 저희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MPL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